네, 밤사이 곳곳에서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됐는데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남부지방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도 대비가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비가 내렸는데 먼저 밤사이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젯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세찬 비가 쏟아졌고요.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남부 지방에는 또다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밤사이 이 전남과 경남권에서는 기록적인 물벼락이 쏟아졌는데요. 이 경남 양산과 전남 보성 그리고 울산 등에서는 시간당 80mm, 그러니까 극한 호우에 해당하는 아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그리고 이 서울 구로구에서도 이 시간당 50mm, 3시간 누적 90mm 기준이 도달하면서 이 서울에서는 올해 첫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이 많은 비가 곳곳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에서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울산 태화강에서는 이 홍수주의보, 그리고 울산 사연교는 이 홍수주의보에서 홍수경보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수도권 같은 지역은 이 빗줄기가 좀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지금 전남과 이 경남 그리고 경북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앞으로도 하천 수위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이 홍수특보가 계속해서 추가로 발령되는 지역, 그리고 홍수주의보에서 홍수경보로 이 상향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 대피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재난 문자 그리고 재난 방송을 잘 보시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기상 상황 좀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내륙 지역에는 굵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비구름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앞으로는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네, 지금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은 남부지방입니다. 이 전남 전역과 이 광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도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사선 모양의 비구름대가 북동진을 하면서 이 경남 서부와 대구 그리고 경북까지도 호우 경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 영상을 보면 이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을 뒤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과 이 전남권에 이 굉장히 강한 폭우구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 영상에서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시간당 이 30mm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곳이 시간당 50mm 이상의 아주 강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아주 강한 비구름대가 지금 영남권과 또 전남권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남 앞쪽 그리고 전북 앞쪽 바다에서는 새로운 비구름도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구름이 이 강한 비구름대가 전남에서 이 북동진을 하면서 이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북 지역 그리고 대구 지역에 굉장히 앞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 폭우에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흘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냥 폭우도 아니고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렇게 폭우가 하루도 아니고 이 사흘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한반도 상공에 일종의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수증기 통로는 이 성질이 다른 이 공기들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그 경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한반도 북동쪽에는 이 큰 저기압이 하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북쪽에 차고 건조한 대륙의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반도 남쪽에는 이 아열대 고기압이라고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7월 말에서 8월에 가장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이 북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끌어져 내려오고 있고 이 남쪽에서는 열대 공기가
북쪽으로 밀고 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이 다른 공기가 이 한반도 상공에서 아주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그 경계 지점에서 이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졌고 이 통로를 따라서 비구름들이 줄줄이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서로 다투게 되면 이 한쪽에서 좀 양보를 해야 좀 일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공기가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고 워낙에 강하게 대치를 하다 보니까 이 비구름 통로가 우리나라에 딱 멈춰 있으면서 정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폭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통로 안에서도 이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소용돌이가 또 급격히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비구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극한의 호우구름을 만들면서 이 특정한 지역에 굉장히 기록적인 물벼락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이유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까지도 비가 더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문제는 오늘 밤까지도 굉장히 많은 비가 추가로 더 내릴 것으로 예고가 돼 있어서 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이제 레이더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경남권에는 최대 25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이 전남에 200mm, 충청과 전북 또 경북 지역으로도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도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해상에서 발달하는 띠 모양의 비구름들이 들어오는 이 전남 지역 그리고 수증기가 지형에 강하게 충돌하는 영남권 지역으로는 시간당 최대 8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 그리고 이 수도권 지역에서도 시간당 50mm가 넘는 이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제 누적된 비의 양을 보면 충남 서산이 500mm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이 470mm 안팎의 비가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앞으로 200mm, 많은 곳은 250mm의 비가 더 내리게 되면 총 누적 강수량이 700mm에 달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비면 연 강수량의 절반 수준을 넘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1년에 내릴 비의 절반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는데요. 이 경북 지역은 올해 산불도 발생했는데다가 이 기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지역은 소우지 지역이기 때문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 굉장히 대비를 좀 잘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하천들의 수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울산 태화강에는 현재 홍수특보가 발령되는데요.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울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태화강을 따라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각 울산 태화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태화강 뒤로는 주민들이 계시는 아파트 단지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화면의 왼쪽에 다리의 모습도 포착이 되는데 상판 직전까지 차오른 물이 거세게 흐르는 모습 보고 있고 또 나무들이 곳곳에서 머리만 내밀고 있을 정도로 물이 불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인근 3호교와 병영교도 마찬가지로 불어난 물이 제방을 삼킬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울산 3호교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3호교 그리고 병영교 오전 6시 20분을 기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상류인 사연교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또 태화교와 병영교에는 홍수주의보 내려진 상태입니다. 울산에는 지난 밤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태화강을 따라서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울산에는 오는 오후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범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상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자 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기상 상황 빠르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울산 태화강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리 상판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에서 걱정이 크거든요. 지금 울산 지역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울산 태화강에 지금 굉장히 많은 수위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홍수 위험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울산은 지난 밤 사이에 시간당 50에서 이 많은 곳은 시간당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빗줄기가 밤보다는 좀 약해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제 이 지역으로는 비구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해안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만조 시각대가 홍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6년에 태풍 차바가 북상을 했을 때 울산 지역에 시간당 80에서 100mm의 비가 내렸는데 그때 이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울산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울산 지역에는 최대 150mm, 많은 곳은 경남 지역은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오늘 울산의 만조 시각이 오후 3시경입니다. 그래서 예. 이때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고 온 것처럼 충남도, 충청권도 그렇고 울산,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따르고 있는데 사실 폭우가 쏟아지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게 산사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수도 위험하지만 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산사태가 위험이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예. 이 많은 비가 누적이 되면서 지금 산에서는 이 나무와 토양이 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거의 임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임계치를 넘은 토양이 흘러내리면서 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피해, 그러니까 이 산사태 같은 경우는 비가 그친 뒤에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이 산청과 하동 지역 그리고 지금 대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 경북 북부 지역으로도 강한 호우가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올 봄에 이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산림이 지금 소실이 되면서 이 산에서는 이 나무에서 이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어떤 저장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보통 나무 뿌리가 토양을 좀 잡아두는 일종의 기둥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기둥 효과도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에는 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에는 이 충청권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전남 지역도 워낙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또 추가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는 이 산사태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이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과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좀 차이를 봤을 때 이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최대 200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불이 났던 지역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산림 인접지 그리고 급경사지 혹시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급류를 이뤄서 계곡처럼 변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산사태가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산사태는 발생하고 난 뒤에 대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마을 해관 친인척 집으로 대피를 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여름에 비 내리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여름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퍼붓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기후 영향 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를 떼놓고는 이런 폭우를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통계에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당 30mm 이상이면 폭우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당 30mm의 폭우 일수가 이 최근 10년 들어서 최대 20%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이 극한호우, 그러니까 시간당 72mm 이상의 이 극한호우도 이 최근 10년간 이 8.7%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기후적인 스케일에서는
굉장히 빠른 증가세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폭우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우가 잦아지는 것은 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폭우 구름을 더 쉽게 만들고 있는데요. 보통 기온이 1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양은 최대 7% 정도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비가 과거 내릴 때 한 번 내릴 때 내리는 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비유를 하자면 이 물통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구름에 연료로갈 수 있는 이 수증기량을 더 많이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의 변화가 이 폭우구름에 만드는데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뜨거워진 바다에서 내뿜어지는 이 수증기가 이 폭우구름을 더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한 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비가 언제 그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또 비가 그치고 나면 이 폭염도 시작될지 날씨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 비 오늘이 최대 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밤이 되면 이 남부 지방에서 이제 비가 서서히 그치기 시작을 하겠고요. 이 중부 지방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사흘 내내 비가 쏟아지는 이유를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 열대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서 굉장히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이 비가 그친다는 것은 이 두 공기 간의 대립이 이제 좀 사라진다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찬 공기가 이제 내일 낮부터는 서서히 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겠고요. 이 반면에 남쪽의 아열대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은 지금 힘이 제일 센 시기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찬 공기가 물러가면 그 자리로 이 아열대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열대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낮부터는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을 해서요. 이 월요일 정도가 되면 이 아열대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거의 대부분 뒤덮으면서 낮에는 이 체감 온도가 33도,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35도까지 오르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는 습도가 다시 높아지기 때문에 이 푹푹 찌는 열대야도 다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여름 굉장히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6호 태풍이 중국으로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지 또 앞으로의 태풍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극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필리핀 해상에서는 6호 태풍 위파가 발생을 해서 지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필리핀 북쪽 해상을 지나가고 있고요.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0m 안팎의 중간 강도의 이 태풍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이제 북서진을 해서요. 이 내일쯤이면 이 홍콩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 다음 주 초에는 베트남 쪽까지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제 한반도와는 멀리 떨어져서 북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태풍이 좀 지나고 나면 이 필리핀 해상에서는 이 또 다른 열대 요란이 발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크지만 이 열대 요란이 이 다음 주쯤에는 태풍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는 수치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부터는 폭염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이 열대 요란이 다음 주에 어떤 형태로 좀 발달을 하는지, 그러니까 태풍으로 발달하는 여부, 그리고 태풍으로 발달했을 때 어느 정도 강도, 그리고 태풍으로 발달했을 때의 경로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날씨가 좀 크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태풍으로 발달할 경우에는 이 태풍에서 밀어올리는 열기가 유입이 되면서 폭염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풍 이동 경로에 따라서는 폭염을 만드는 이 기압계를 좀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는 이 열대 요란의 어떤 변수에 따라서 다음 주 날씨가 크게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날씨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태풍 전망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